네, 안녕하세요. 대방전기통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통신설비 기능장 실기 과제 중에 회로 조립 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회로 조립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래도 난 예전에 좀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은 해보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시간 제한 안에 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뭐 그 전에 지금까지 뭐 많이 올려드렸던 동영상 강의를 보셨을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제가 보면 막 기출 회로를 가지고 막 브레드보드에 조립을 하고 그다음에 측정을 하고 하는 거 보면 언뜻 보면 쉬워 보여요, 그죠? 근데 막상 자기가 뭐 학원 실습실에서 해보시든 아니든 시험장에서 해보시게 되면 조금 달라, 내가 하는 거랑. 분명히 이동건 쌤이 할 때는 그냥 만만해 보이는데, 막상 내가 동영상 강의를 안 보고 그냥 회로도와 재료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면 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우선은 제가 동영상을 찍어 놓은 거에서 회로 조립 기초, 그 기초 강의를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막상 시험장 갔을 때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는 게 뭐냐? 블랭크입니다, 블랭크.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블랭크, 이 통신설비 기능장 실기 회로 중에서 비어있는 이 블랭크를 어떻게 완성을 해서 요걸 조립을 할지를, 그 요령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조금 아셔야 될 건 뭐냐, 이게 회로 조립이 실기 과제가 크게 뭐 1과제, 2과제, 3과제 해서 총 3개 과제고, 1과제야 뭐 필답형이니까, 그죠? 그거는 저희 학원 교재에 보시면 제가 이제 그 1과제 부분을 이렇게 쭉 수록을 해놨습니다. 뭐 기호민 야코도 마찬가지, 기호민 야코부터 해서 우리 두 문제 필답형 시험도 보는데, 그거까지 해서 제가 다 정리를 해서 넣어놨으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원 교재에 있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1과제는 크게 뭐 무리가 안 될 것 같다. 합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근데 이걸 너무 완만하게 그냥 제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원 책에 있는 내용들, 요거를 시간 날 때 틈틈이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이 회로 조립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수업을 드릴 텐데, 우선은 2019년도에 시험이 바뀌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 바로 시험 시간이 줄었죠. 원래는 1시간 30분에 연장 시간 30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1시간 15분입니다. 총 75분. 긴가요? 짧은 것 같은데. 물론 뭐 제 동영상 보면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해도 뭐 4, 50분이면 다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좀 익숙해지면 40분, 50분이면 다 해요. 그러면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막상 시험장 가서 해보면 자기 실력이 100% 발휘가 안 돼. 왜? 긴장을 하시니까. 시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학원에서 아니면 집에서 연습을 하실 때는 제가 봤을 땐 저걸 75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1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75분 속에는 뭐도 포함이 되어 있다? 네. 완성된 작품을 감독관에게 파형 검사를 맡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안지 작성할 때 이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안 해보시면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5분이면 다 뭐 그러니까 파형 다 그리고 파형의 수치들 다 적으시는데, 안 해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뭐 10분 정도 걸린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회로마다 이게 이제 발생되는 파형들이 모양이 다 제각각인데, 어떤 회로들은 파형의 모양이 좀 그리기 어려워. 왜 어려워? 우리는 미대생이 아니니까. 이게 파형이 조금 그러니까 모양이 좀 특이한 것들은 이게 그리려 그러면 좀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답안지 쓸 때 아니면 답안지에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뭐다? 75분에서 내 답 쓰는 시간을 빼면 결국은 60분 안에 검사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럼 60분 안에 조립을 해야 되고, 뭐 다 조립해서 파형이 뜨면 다행인데 안 뜨면 또 난감하고, 그죠? 참 이게 해야 될 건 많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블랭크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뭐 시험지에는 비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회로들 보면 다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네모 박스 쳐져서. 그래서 뭐 디자인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냥 편의상 블랭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랭크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 우선은 실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봐봐, 회로 조립이라는 건 어떤 도면을 이렇게 줍니다. 그죠? 도면을 이렇게 주면 이 도면 속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회로가 있습니다. 물론 첫 부분에는 대부분 발진단이 있겠죠. 발진단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회로에서는 발진단, 발진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발진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파형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진동을 발생시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이 돼야 뒤에서 뭘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발진단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뭐 수업 시간이든 동영상 강의든 계속 발진회로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 발진단을 먼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신호를 변형을 합니다. 뭐 모양을 변형을 할 수도 있고, 파형의 주파수나 크기를 바꿀 수도 있어요. 모양을 바꾼다는 거는 뭐 이런 모양을 동그랗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삼각형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요만한 크기였던 걸 더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바꾸는 거. 또 주파수를 바꾼다고 하면, 처음에 여기서는 뭐 1kHz였는데 여기를 지나고 나면 주파수가 뭐 100Hz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파수를 바꿔주는 분주회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신호를 합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신호를 또 한 번 변형을 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결과파형이 있겠죠. 결과파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지, 회로 조립 시험을 치러 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냐? 회로도를 한번 보고 빠르게 봐야 돼요. 회로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조립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회로를 보고 요거 내가 해봤구나, 요렇게 뭐 요런 느낌이 들면 좋겠죠. 자, 요 회로를 한번 대충 쑥 훑어보고 나서 제일 먼저 확인할 거는 앞에 요구사항이 있어. 요구사항에 보면 뭘 어떻게 가변장을 조정해라, 뭘 어떻게 측정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어떤 테스트 포인트에 TP 어디에 어떠한 파형이 떠야 정상 동작입니다, 이 말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 요 문구가 있는 이 지점에 그 말대로, 그 문구대로 결과 파형이 나왔을 때 채점 대상이 된다고. 자, 그럼 만약에 안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나왔는데 여기가 정상 동작 포인트였다 했는데, 여기에 정상 동작이 안 되면 여기는 전체 빵점이 되고 나머지 과제들도 빵점이 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실격이라고. 가슴 아픈 낱말이죠. 실격이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잘했어도, 아니면 광을 잘했어도, UTP를 잘 집었어도, 1과제를 만점을 받았어도, 저기서 파형이 안 뜨면 그날 시험은 빵점 처리가 되니까 저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말은 쉽죠, 그죠? 그래서 가급적 문제지에서 요 TP 포인트를 읽었다, 뭐 TP4에서 PAM 파형이 뜨면 정상 동작입니다, 이 문구가 있으면 회로도에 그 TP 포인트에다가 별표를 쳐.
별표를 치시고 자기만의 메모를 하셔도 돼요. 여기서 PAM이 떠야 된다. 아니면 여기에 정연파가 어떻게 떠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만 알아볼 수 있게 메모를 하셔도 돼요. 시험지라는 건 내 거니까 물론 들고 나오시면 안 되지만 시험을 치는 동안에는 내가 혼자 점유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낙서에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다가 강조 표시를 해 두셔야 돼요. 물론 좀 추가적으로 가변장 이런 것들도 어떻게 조정하라 이런 문구들이 있으니까 그걸 회로도에다가 요거를 돌려서 주파수를 얼마를 맞춰라 이런 식으로 회로 부분마다 이렇게 별표를 쳐두고 여기서 가변저항 아니면 돌리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까먹어 긴장을 하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은 조립을 하게 되면 브레드보드만 쳐다본다고 나의 눈은 브레드보드와 스코프만 쳐다봐요. 문제지에 시선이 잘 안 가. 신경이 안 써진다고 문제지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 색깔 있는 볼펜이나 형광펜 같은 걸로 강조 표시를 해 두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블랭크가 있다 그러죠. 블랭크. 이 블랭크를 어떤 위치에 주냐? 그건 시험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부위다. 무조건 특정 부위가 블랭크다. 이런 건 없어요. 블랭크는 대부분 하나의 회로에 하나가 블랭크가 들어가는데 그게 발진단이 될 수도 있고 변형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결과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발진단의 블랭크 아니면 변형단 아니면 결과 부분의 블랭크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요령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제가 기존의 수업 시간에 학원에서도 수업을 해왔을 때 너무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셔. 왜? 다른 거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거든. 네트워크도 맞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막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파. 안 그래도 전자회로, 전자의 전자도 싫은데.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알고 있는 블랭크를 좀 묶음을 묶어봤어요. 회로마다 블랭크가 다른데 굉장히 유사한 회로들도 있고 블랭크가 아니면 좀 아예 개별적으로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유사한 것들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랭크를 여러분들이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선생님 그거 그냥 다 외우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맞는 말이죠. 다 외우고 가면 되죠.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외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회로 하나를 그리고 나서 그걸 외우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회로에 우리 실기 통신설비 기능장 이 많은 기출 문제 블랭크를 다 머릿속에서 외우고 간다고? 그건 좀 힘들어. 근데 그게 제일 정확하긴 한데 거기에 또 단점이 뭐냐? 외웠던 게 혹시 오류가 발생을 했다 했을 때 내가 잘못 설계를 했다 하게 되면 그대로 그걸 보고 조립을 했을 때는 절대 결과판이 안 나오겠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결과가 안 나오니까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실격이 돼. 가슴 아픈 실격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건 이 회로 너무 어렵다 하면 그거는 그냥 계속 외우면서 그리면서 외우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이해를 해서 넘어가자 이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 블랭크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거는 반전적 복귀였어요. 쌤, 저 반전적 복귀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통신설비 기능장 필기에 전자회로가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근데 기출문제 보면 반전적 복귀가 한두 문제씩 나올 때도 있었어요. 필기 기출문제 보면. 그래서 반전적 복귀라는 걸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설계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 많이 있는 게 이제 적분기. 적분기가 있어요. 적분기. 반전증폭기와 차이는 딱 하나. 그래서 적분기.
그 다음에 제일 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근데 여러분 블랭크 위치가 어디면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까요? 발진단일 때가 골 때리죠. 맞죠? 왜? 여기를 설계를 못하면 뒤에는 조립 하나마나 신호가 안 오니까 꽝.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발진단이 블랭크로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설계하고 거기까지 설계한 대로 조립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뭘 하셔야 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뭘로 확인을 해요? 스코프로 찍어보면 되지. 그게 제일 정확한데 뭐. 찍어봤는데 안 나오면 설계가 잘못됐던가 설계된 대로 조립이 잘못됐던가 반반 되겠죠? 조립을 워낙 많이 틀리시니까. 그래서 적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NEO라는 IC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발진단에서 많이 쓰는 건데 NEO를 이용해서 멀티 바이브레이터를 블랭크로 주는 회로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DA 변환 회로. 여기서 D는 디지털이고 A는 아날로그가 되는데, 디지털 클럭을, 디지털 신호, 일방일방의 디지털 클럭을 아날로그 형태로 변환시켜주는 회로에 블랭크가 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는 이제 계단파를 발생시킨다 해서 계단파 발생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분주 회로. 이게 조금 까다롭죠. 요거는 IC 자체를 통으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까다롭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이용한 푸시 버튼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푸시 버튼 스위치를 이용해서 클럭을 생성시키는 그런 블랭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슈미터 트리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요 내용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지, 이해하기 쉬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요 반전증 뽑기입니다. 아, 너무 중요해. 이거 모르면 안 돼. 근데 이거는 만약에 반전증 뽑기가 블랭크로 나왔다 하면 이건 공짜죠. 아, 공짜라고 하면 좀 그렇고, 땡큐. 블랭크로 반전증 뽑기가 나왔다 하면 땡큐지. 이건 우리가 구구단을 배운다고 했을 땐 이건 1단이죠. 제일 쉬워. 자, 그러면 우선은 제가 반전증 뽑기를 한번 그려볼 건데, 제가 그리는 순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우선 반전증 뽑기에 들어가는 IC, 이건 증폭기, 독립적인 증폭기를 이용해서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741이라는 IC, UA741입니다. 741이라고 부를게요. 741 또는 351, 356, 세 종류의 IC를 많이 씁니다. 이름은 달라. 이름은 741, 351, 356인데 요 세 개가 똑같아. 그냥 쓰는 방법도 똑같고 용도도 똑같고 형태도 똑같고, 조금 차이 나는 건 뭐 결과가 조금 수치가 다르다 이런 거 차이가 있지. 그냥 똑같이 쓰면 돼.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어떤 IC를 써라 이렇게 했을 때는 741을 쓰라고 했으면 거기다 741이라고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름을 안 적어주면 뭐 하자는 거예요. 저도 이름이 있듯이, 저도 대방학원에 이동건이라는 이름이 있듯이 IC도 자기만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 반전증 뽑기를 하기 전에 하나 좀 주의를 드릴 게 뭐냐면, 얘를 1순위로 하셔야 돼요. 1순위로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침에 시험을 치러 가서 1과제 필답형을 보고 UTP를 통과하시고 회로 조립 시험을 시작했어. 자, 그럼 자, 수험자들 회로 조립 시작하세요 하면 제일 먼저 할 거는 회로를 확인하고 요 절차를 한 다음에 블랭크를 설계를 해야 돼. 설계를. 자, 근데 이 설계를 어디다가 하냐? 회로가 있다. 회로를 아무거나 한번 펴볼게요. 책에 교재 이제 하고 기능장 기출을 많이 넣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로가 이렇게 있다. 자, 이 지금 뭐 제가 편 데가 PAM 변복 쪽이네요. LF398이라는 건데, 이렇게 회로를 딱 폈는데 딱 봤어. 그러면 블랭크가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설계를 할 때는 우선은 여기 내가 보고 조립하는 이 회로 도면에다가는 대충, 그 대충이라는 게 꼭 뭐 검사 맞기 위해서 깔끔하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만 알아보면 돼.
여기는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디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우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설계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검토를 한 다음에 바로 어디다가, 뒤에 보면 시험지에서도 이 답안지가 있어요. 답안지에 보면 회로도를 이 디자인 부분을 설계하라고 빈칸이 있어. 여기다가 검정색 볼펜으로 그리셔야 돼. 이걸 먼저 해야 돼. 이걸 먼저 하고 조립을 들어가야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초반에 해놔야지 조립하다가 하면 멘탈 나가. 시험장 가면 워낙 정신이 없기 때문에 긴장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요걸 먼저 블랭크를 먼저 설계를 꼭 하자, 요거 명심을 해 주시고, 자, 그대로 아까 했던 내용에서 이어가면, 자, 반전 증폭기에서 쓰이는 게 여러분들 회로에서 741, 351, 356인데 오늘은 741로 한번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이 핀 번호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반전 증폭기를 설계하라 하면 문제지에 회로도 말고 문제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요구사항을 보면 어떤 회로는 어떤 부품의 리스트를 줘요. 부품의 리스트 저항, 어떤 저항 몇 개, 뭐 콘덴서 몇 개, 어떤 IC, 뭐 어떤 스위치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파형이 되도록 설계해서 조립하시오 이런다고. 그러면 거기 써 있는 대로 그 부품들을 이용해서 설계하면 되는데, 어떤 회로들은 그게 안 써 있어. 그냥 남는 부품으로 그려져 있는 회로를 조립을 하고 남는 부품으로 설계하래요. 해야지 뭐. 시험인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머지 그려져 있는 부분들의 부품을 제껴두고 다 분류해서 그 부분은 필요한 부품들을 딱 분류를 해두고 나서 남는 부품으로 블랭크에 이 부품을 쓰라는 거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시고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따가 요구사항을 여기 적어보고, 우선 반전 증폭기 기본이 뭐냐, 이 OPAmp라고 합니다. 이걸 OPAmp, 오퍼레이션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데, 이 OPAmp를 그려야 돼. 자, OPAmp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리시면 되고, 자, 우선 이 OPAmp들은 입력이 두 개입니다. 왼쪽에 입력이 두 개고 출력이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 증폭기는 대부분 어떻게 그리냐면 마이너스를 위에 그리고 밑에 플러스를, 아래에다가 플러스를 표시를 해줍니다. 요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디가 마이너스 입력 단위인지 어디가 플러스 입력 단위인지. 큰 틀은 요렇게 OPAmp에다가 입력 두 개, 출력 하나인데 마이너스를 위에, 플러스를 밑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도 하나의 전자 부품이기 때문에 전원이 들어가야 동작을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전원을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요 세 개 IC는 핀 번호가 동일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얘네는 양전원을 써요. 플러스 전압 하나, 마이너스 전압 하나. 그래서 7번에 플러스 몇 볼트, 플러스 VCC라고 표현을 할게요. 저는 만약 회로를 봤는데 플러스 12면 플러스 12볼트라고 적으시면 되고, 플러스 9볼트면 플러스 9볼트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4번이 마이너스 전압입니다. 마이너스 VCC라고 적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볼트라고 적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입력에서 마이너스, 위에가 숫자 작은 2, 밑에가 숫자 큰 3, 이렇게라도 외워. 다시 위에가 마이너스, 밑에가 플러스야. 자, 위에가 2번, 마이너스가 2번, 플러스가 3번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하나 남은 핀 뭐예요? 6번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IC들은, 이 OPAmp들은 총 8핀 IC인데, 그럼 다리가 총 8개가 있다는 거잖아. 그 중에서 지금 몇 개를 쓰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개 핀은 비어요. 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여기에 써도 안 되고, 그 부분을 조립을 하셔도 안 돼요. 그거는 하시면 안 돼. 몇 번이에요? 딱 보면 1번부터 8번 중에 없는 거는 158이죠. 158에 어떤 부품을 조립하시면 안 돼. 그런 거 좀 유의를 해주시고. 자, 그럼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반전 증폭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반전 증폭기는
반전 증폭기의 기본적인 게 자, OPMP 하나, OPMP 한 개, 저항 두 개입니다. OPMP가 하나, 저항이 두 개. 물론 저항이 세 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이따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OPMP는 내가 썼어. 제가 썼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저항 두 개로 해야 되는데 이 반전 증폭기에는 저항을 어디에 달아주냐? 여기 2번의 입력 쪽에 저항을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6번 괴한 쪽에 저항을 하나 답니다. 답안지에 그릴 때 그냥 검정색으로 다 그리시면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색깔을 넣었는데 자, 요렇게 되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우선 여기는 병렬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확실하게 정션을 찍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쪽이 뭐라 그랬죠? 2번, 3번이 입력이고 이쪽이 출력이었죠. 그래서 이쪽을 입력 저항이라고 해볼게요. 입력 저항 됐나요? 입력 저항 인. 그 다음에 여기 출력이 지금 입력으로 돌아가고 있죠. 여기를 괴환이라고 해볼게요. 괴환 저항 피드백.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선생님 3번은 어떻게 하나요? 저항이 이렇게 두 개밖에 안 줬다 했을 때는 3번은 그냥 접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접지. 자, 그러면 얼추 다 됐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여기서 신호가 지금 들어간다 했어요. 맞잖아요. 제가 여기를 입력, 여기를 출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V인이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나오는 곳이니까 Vout이 되겠죠. 자, 그럼 반전 증폭기는 뭘 하는 거냐? 파형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출력 전압은 Vout은 자, 마이너스 입력 저항 분의 입력이죠. 입력 저항 분의 개환 저항 곱하기 V인입니다. 선생님 왜 갑자기 공식을 적으세요? 이렇게 짜증 내지 마시고 이해할 필요는 없고 요거만 이해하면 돼. 뭐 들어간 신호가 입력 저항 분의 괴한 저항의 비율로 요 비율로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요 마이너스는 뭐냐? 이거는 그냥 위상 반전이에요. 위상 반전이라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우리가 이게 이론이 아니라 우린 설계에서 파형을 띄우는 거니까. 자, 그러면 결론은 여기죠. 요 값에 따라서 파형이 더 커져. 자, 분모가 더 작으면 커질 거고, 맞죠? 분모가 더 크면 작아지겠죠? 크기가 들어간 게 작아져서 나온다고. 자,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를 봤더니 저항값이 하나가 4.7kg였고 하나가 10kg였대요. 어떤 회로를 봤어. 어떤 회로에서 문제지 이렇게 쓰는 거야. OPMP 한 개와 4.7kg 저항 한 개, 10kg 저항 한 개를 이용해서 자, 여기를 TP 뭐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뭐 TP2라고 했을 때 TP2의 출력 파형이 2배 증폭되게 하시오. 또는 2분의 1배 증폭되도록 하시오. 이렇게 되었다 하면 요 저항의 비율에 따라서 출력 파형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자, 2배 증폭시켜라 했다 하면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얘분의 얘니까 입력분의 계한이니까 4.7분의 10 하면 거의 2배가 되겠죠. 맞나요? 자, 반대로 그러니까 4.7kg분의 10K를 해주면 2배가 될 거고 만약에 시험 문제를 봤더니 2분의 1배를 시키시오 하면 분모가 2배 더 커야 되니까 10K분의 4.7K로 설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2배 증폭기를 설계를 하셨다. 문제에 따라서 그럼 여기다가 4.7K라고 적으시고 여기다가 10kg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또 요런 걸 많이 빼먹어요. 박스가 이렇게 쳐 있는데 요렇게 여기에 요렇게 뭐 TP3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선을 긋고 여기에 정선을 찍어 주셔야 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반전 증폭기의 기본적인 틀. 다시 해볼게요. 어떻게 됐나요? 반전 증폭기는 OPM프를 그리고 입력 2개, 출력 하나를 그립니다. 그죠? 그래서 입력을 마이너스를 위에, 플러스를 밑으로 놓고 2번, 3번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출력을 6번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IC의 전원 7번이 플러스였고 4번이 마이너스였습니다. 7번이 플러스, 4번이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반전 증폭기는 저항을 2개를 쓰는데 입력 쪽에 저항 하나, 계환 쪽에 저항을 하나를 놓고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2배냐 아니면 2분의 1배냐 아니면 그냥 반전되도록 하시오 하면, 그냥 반전이라는 게 몇 배 반전시키라는 거예요? 몇 배 키우라는 거예요? 그냥 위상만 반전시키라는 뜻이니까 여기 값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니까 이 저항값과 이 저항값이 같아야겠죠. 여기가 10kg면 여기가 10kg, 여기가 100kg면 여기도 100kg.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반전증폭기 기출회로에 4, 5개 들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하니까 반전증폭기 설계하시는 거 꼭 익혀두시고, 안 어려워 이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근데 쌤 만약에 저항이 이게 3개던데요 이러면 저항이 뭐 100kg, 100kg, 100kg 3개야. 반전을 시키래. 그냥 반전만 시키래. 그러면 여기에 100kg, 100kg 꼽았는데 저항이 하나 남아. 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한데 또 저항을 꼽지 말고 그 저항은 이 3번의 접지 저항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항이 2개일 때는 입력에 하나, 계한에 하나, 3개일 때는 플러스의 접지 저항으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전 증폭기 안 어렵죠? 자, 그럼 요대로 이어서, 자, 여기는 좀 지우고요. 요대로 이어서 뭘 할 거냐? 자, 만약에 어떤 회로에서 블랭크 위치를 봤는데 이게 그냥 뭐 반전 증폭기는 아니야. 근데 봤더니 OPM프 한 개, 그다음에 저항 한 개. 근데 갑자기 커패시터 한 개를 쓰래. 콘덴서 한 개를 쓰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뭐 출력파형이 나오도록 하시오. 아니면 삼각파가 나오도록 하시오. 이렇게 돼 있었다 하면 요건 뭐냐? 요거는 적분기 부품입니다. 적분기. 자, 그러면 적분기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반전 증폭기랑 다 똑같고 여기만 달라. 여기만 커패시터로 가면 돼. 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OPM프 그렸어요. 그죠? 자, OPM프 그렸고, 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번 플러스 3번, 출력 6번, 7번 플러스 4번 마이너스 이렇게 했어. 하고 나서 자, 3번은 아까처럼 만약에 저항이 없다 하면 여기에 접지로 처리를 합니다. 했을 때 아까는 저항이 2개니까 저항 했으면 됐단 말이야. 자, 이렇게 여기까지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부품이 하나 들어갈 거고, 그죠? 여기에 하나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 부품이 하나인데 어디가 저항이고 어디가 커패시터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암기를 하셔야겠죠. 적분기는 입력 단위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잖아, 지금 반전 증폭기랑. 그래서 입력단에 저항을 하나 놓고 저항을 놔요. 저항 용량을 써주시면 되겠죠. 뭐 10kg, 10kg, 20kg, 20kg. 여기에 커패시터를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뭐 얼마 마이크로페럿이면 뭐 0.1이면 0.1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보시면 적분기랑 반전 증폭기가 차이 나는 데는 지금 여기밖에 없잖아, 여러분. 맞지 않나요? 맞죠? 계환이 저항이면 반전 증폭기, 커패시터면 적분기가 된다. 이 적분기가 블랭크로 돼 있는 데가 지금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아는 통신설비 기능장 회로 중에 많이 아는 함수 발생기에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PNM 변조 회로 4538이라는 IC가 들어가는 PNM 변조 회로 학원 책에 보시면 PNM 변조 회로 해서
들어가 있죠. 그 회로에서도 요게 블랭크입니다. 그래서 요 적분기 설계하는 거 이해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해를 하신 다음에 요걸 설계를 해보고 그런 회로들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랑 연결해보고 여기 연결을 해봐야 실제 시험에서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추가되는 게 뭐 있냐면 여러분들 회로 중에 PWM 회로라는 게 있어요. PWM 변복조 회로인데 변복조 회로입니다. 변조도 하고 복조도 하는데 요 회로에서 이 복조 회로가 적분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기출이 하나 있는데 책에 있어요. 그 회로에서는 뭐 없어. 뭘 어떻게 설계하라 이런 거 없고 그냥 하래. 비어 있고. 자, 그때 남는 부품이 여기 저항 하나 남고 콘덴서 하나 남고 IC가 하나 남고 갑자기 뜬금없이 가변장이 하나 있다. VR. 가변장이 하나 있어요. 이때는 그 가변장을 어디다가 설계하시면 되냐면 여기다가 하시면 돼요. 여기. 병렬로 계산을 시켜주시면 돼요. 뭐 요렇게 그리셔도 되고, 네? 요렇게 그리셔도 되고, 여기를 뭐 이렇게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PWM 변복조회로서는 여기에 가변장이 하나 들어간다. 1메가 가변장이 있죠. 그걸로 여기에다가 하시면 되고, 얘가 이제 이득을 조절해서 파의 크기를, 출력파의 크기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런 건 몰라도 되고. 뭐 조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구형파가 들어갔다. 입력에 구형파가 들어갔어. 자, 구형파가 그러면 적분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 삼각파가 나옵니다. 이렇게 삼각파가 나와요. 몰라도 돼요. 찍어보면 알잖아. 우리는 맞잖아. 스코프로 찍어보면 되지.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같이 한 게 뭐 있죠? 자, 반전 증폭기, 입력의 저항, 계한의 저항. 비율은 예분의 예다. 자, 그 다음에 또 거의 똑같은데 하나만 다른 거. 적분기는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저항이 아니라 뭐가 달린다? 커패시터가 달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여러분?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